비가 자주 오는 거 보니까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했습니다. 6월 10일 날 1차 접종했고요. 어저께 8월 26일 날 2차 접종 마무리한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접종하고 고생들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뭐 잘 모르겠더라고. 1차 접종했을 때는 뭐 저녁 되니까 약간 알딸딸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 일하러 갔고요. 어저께도 두 번째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뭐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하더라고. 그나저나 그 참 숙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염병 옮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정말 힘드네요. 응?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군소리 하나 안 하고 방역수칙 잘 따라주고 열심히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뭐 차량이나 끌고 기름값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참 어렵습니다, 나라가. 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히들 살고 그러더니 이제 배들이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걸 생각을 안 하더라고. 오로지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보다. 나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크게 애국자는 아니지만은 남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이렇게 가져지더라고.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오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남은 5번째 시간이고요. 그때 좀 피곤하게 출퇴근했는데 편도 190km입니다. 아유, 대단하더라고. 출퇴근하려니까. 그런데다 현장에서 입선도 제대로 안 해놓고 막 그러지. 짜증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뭐 지난 얘기인데 주펌프고 뭐 충압펌프고 예비펌프 간에 압력 스위치에서 자동 기동되고 자동 정지되는 거죠. 단 주펌프나 예비펌프는 일단 기동이 되면은 수신기에서 복구나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회로를 초기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는 두 가지가 있잖아. 챔바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식이 있어요. 뭐 거기에요. 접점의 유형은 압력 챔바식 같은 경우는 노멀 크로스 접점, 상시 회로 접점을 쓰고, 그다음에 전자식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는 노멀 오픈, 상시 갤럽식 접점을 사용을 한다고 내가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지만은 접점의 유형은 다르지만은 기동점에서 접점이 붙어줘야 되고 정지점에서는 접점이 떨어져야 된다. 접점이 떨어져야 정지가 되겠죠. 접점이 붙어야 기동이 되고 그런 점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모니터 나처럼 32인치 두 개하고 24인치 하나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32인치 화면에 띄운 건데 이 정도는 아주 순수하게 보일 텐데 작은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압력 챔버라 그래. 압력 챔버. 용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죠. 여기 챔버가 이렇게 있고요. 통이 압력 스위치가 필요한 펌프 수만큼 설치가 되죠. 여기 압력 스위치가 3개가 있어요. 주예비 충압.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예비가 없고 고가수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요게 다른 현장 거를 했는데 요런 압력 스위치가 소화전 펌프용으로 충압이 있고요. 또 다른 챔버가 하나 있어가지고 스프링쿨러용으로 충압 이런 게 이제 2개가 있어요. 2개가 챔버가 2개가 있어가지고 소화전용 충압, 스프링쿨러용 충압 이렇게 2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압력 챔버는 소화용 주펌프 및 충압펌프를 자동 기동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압력 변화에 의한 소화펌프의 기동 및 정지가 단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챔바 상부 공기의 완충작용으로 수격작용 등 압력 변동에 따른 설비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이렇게 물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의 공기를 채웁니다. 이 상층부에. 공기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오히려 뜨겠죠. 물은 깔아앉고. 그래서 이 수압에 의해서 이 출렁거림을 요게 이제 공기가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럼 압력 스위치가 요 뚜껑을 하나를 여기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하나 풀으면은 이 카바를 이렇게 빼면은 요거는 압력 챔바식은 노멀 크로스 접점이라고 했잖아. 압력 스위치니까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접점이 붙어 있는 걸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로마 오픈 접점은 접점을 표기할 때는 동작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요거는 압력이 안 가해졌으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요거는 동작이 안 된 상태니까 붙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상시 페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닫혀 있는 거. 그다음에 노멀 오픈이라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동작했을 때 페로되는 접점. 그러니까 상시에는 오픈이 되어 있는 접점.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몇 번 설명하지만 처음 듣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게 노멀 크로스 접점에다가 연결한 거예요. 노멀. 그래서 동작하지 않았을 때 붙는 접점. 이따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동작하는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가닥을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단장이 달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선로를 상시 감실에 단선나무 수신기에서 알 수 있게끔 종단장을 이렇게 연결하면 루프 저항이라고 그래. 회로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루프 시킨다고 그래. 저항을 통해서 루프를 시키는 거예요. 회로를. 이게 어디냐면 PS 회로에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요. 전원의 수신기에 보면 PS 회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PS 회로가. 그러면 마이너스 쪽을 PS 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회로의 마이너스가, 회로의 플러스는 전원 플러스에다가 연결하고 회로의 마이너스를 단자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접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접점을 통해서 이 노멀 크로스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붙어있는 접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게 공통은 마이너스 공통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붙는 거잖아. 압력이 작용되지 않았을 때 저하되면 붙어서 이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 이게 밀어준다고 압력이 차면은 압력이 떨어질 때는 접점이 붙지만 어느 정도 정지점에 세팅이 돼 있는데 압력이 딱 도달하면은 이 접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돼서 오픈된 상태라고. 평상시에는 돼 있다가 노멀 크로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로의 압력 스위치, 수신기 압력 스위치 회로의 마이너스 쪽을 이 스위치에서 붙이면은 동작하고 회로가 이 소화 수관에 압력이 상승해 가지고 압력에서 떨어지면은 이걸 갖다가 회로를 마이너스로부터 격리를 시켜 가지고 회로 자체는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중압펌프는 이게 맞아요. 중압펌프는 많은데 주 예비 펌프는 여기에 이 수신기에서 지속 회로가 있어. 마이너스 병렬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일단 한번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PS 접점이 수신기에 붙는다고. 이게 지속 접점이요. 그래서 이게 붙으면은 지속 접점이 두 군데로 흐르다가 둘 중에 하나 끊어져도 계속 흐르겠지. 이게 이쪽도 닫혀 있으니까, 폐로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복구를 시키려면 회로를 전원을 일단 끊어주면 여기 유지된 게 풀린다고. 이미 이거는 떨어져 있는 압력에 의해서 정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고, 떨어진 상태 하나로 흐르다가 버튼을 눌러서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면은 릴레이가 소자가 돼가지고 이 접점부터 떨어진 상태로 복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회로를 초기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복구는 회로를 초기화시키는 것이다. 복구는 초기화를 의미한다. 원래 있던 대로 떨어진 상태로 동작되지 않은 상태로 복구한다는 거예요. 초기화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압펌프는 이게 지속 접점이 없으니까 이 압력 스위치에서 기동되고 정지점에 올라가면 정지되고. 왜 충압펌프가 필요하느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 주펌프는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면 기동전류가 장난이 아니지. 그래서 이게 충압펌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확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서 정지하고, 그러면 그건 좋은데 기동할 때 전류가 장난이 아니에요. 기동전류가
뭐 기동장치를 사용을 안 하면 뭐 전격 전류의 5 내지 7배. 기동장치를 사용을 한다 그래도 Y델타나 뭐 리액터 기동 이런 걸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기동전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력 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전압 강화 이런 거, 그리고 전등이 깜빡깜빡거리죠. 그 플리카 현상이라고 그래. 깜빡깜빡하는 걸. 전압이 떨어지면 전류가 흐려졌다가 전압이 정상대로 들어오면 또 제대로 밝아지고, 프리카 떨린다, 뭐 그런 의미의 프리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작은 충압 펌프로 충압을 하면은 기동전류 얼마 안 먹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는 얘기지. 악영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충압 펌프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충압만 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충압 펌프는 평상시 충압 관리를 할 그런 용도고, 요 주펌프나 예비펌프는 화재 시에 사용하는 펌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펌프가 먼저 기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예비펌프가 안 돌아간다고 그랬지. 하지만 주펌프가 어떠한 이유로 기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압력의 기동점이 어떻게 되냐면, 충압펌프가 제일 높아. 점점 이 정지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충압펌프가 먼저 돌아야 되고, 주펌프나 예비펌프가 돌기 전에 평상시에 화재가 아닐 때 충압을 관리를 하려면 이게 충압펌프가 제일 높아야 되겠지. 근데 화재 시에는 더 떨어진다고,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니까 밸브를 열으면 소화전이나 막 이런 데서, 그러면은 그 밑에가 바로 주펌프요. 그 밑에가 예비펌프고. 근데 주펌프가 기동을 하면 예비펌프가 기동을 안 하는데, 주펌프가 어떤 이유로 기동을 못할 경우에는 더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예비펌프가 대타를 해주는 거예요. 대리운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펌프가 나 취해서 못하겠어 들어넣어 버리니까 얘가 예비펌프가 대리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주펌프 대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거를 열어보면은 여기 압력 스위치에 가동 철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시운전을 실제로 펌프를 돌려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수관 내에 이 물을 안 집어넣었을 때, 포화수관에 물이 없을 때는 분명히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이게 뭐 압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쭉 쳐져가지고 밑으로 정지점에 이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이 물을 안 채웠을 때는 수신기로 전원을 넣어보면 다 들어와 있어. 압력 스위치가 압력이 저하돼서 이 기동점 밑으로 다 이렇게, 압력이 제로면 이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충압이고 주고 예비고, 그러니까 다 들어와 수신기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는 여기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따 또 보여드려요. 바로 밑에서. 그러면 드라이버로 이걸 힘줘서 꼭 이게 좀 힘을 많이 써야 돼. 밑으로 쓱 쳐져가지고 불이 들어온 상태면은 노멀 크로스 접점을 사용하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지. 밑으로. 접점이 예를 들어 노멀 크로스 접점,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붙어 있는 거잖아, 접점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수신기에 불이 들어오지. PS, 주, 예비, 충압. 여기서는 주하고 충압만 있다고 그랬잖아. 두 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신기. 수신기 전원 넣어놓으면은, 그 상태에서 이걸 들어 올리면은 꾹 들어서 힘껏 하면 딸까닥 소리 난다고. 들어 올리면서 딱 보면은 접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럼 이렇게 꺼져. 이게 예를 들어 충압을 그렇게 하면은 바로 수신기에 PS 등이 나가는데, 주펌프나 예비펌프는 올렸다 하더라도 불이 안 나가. 지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속이. 일단 아까 얘기했죠. 일단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했으면은, 부터 동작, 이제 복귀를 해서 압력이 저하되면 접점이 붙는다 그랬지, 복귀한다 그랬지. 접점이 붙으면은 이 압력 PS를 동작을 시키는데, 여기에 이 수신기에서 유지, 그 지속 접점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두 개가 붙어 두 개를 흐르다가 펌프가 확 돌아가지고 압력이 딱 차면 이건 떨어지지. 동작돼서. 이쪽으로 떨어진다고. 그래도 이쪽으로 계속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 지속 접점에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올라져 있는 거를 밑으로 딱 내리면은, 일단 아까 여기서 드라이버를 쳐 올려가지고 접점을 끊어줬다 그랬잖아. 붙어 있는 상태면. 그럼 이게 꺼져야 되는데 지속돼 있기 때문에 안 꺼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신기에서 복구로 한번 눌러줘야 돼. 테스트할 때는. 일단 한번 밑으로, 이 밑에 동작되지. 압력을 물을 안 채웠으면 접점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동작되겠지. 그랬다가 충압은 바로 이걸 갖다 올리면은 꺼져요. 꺼지는데 주펌프나 예비펌프를 올려도 안 꺼져. 왜냐? 접점이 떨어져도 안 꺼지는 지속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수신기에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확 쳐올리면서 일단 올려놓고
지금 주펌프 PS 정지점에 접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수신기에서 복구 버튼 한번 눌러줘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그대로 있어야 돼. 접점이 떨어진 상태로. 이거 놓으면은 압력이 안 차 있으니까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 접점이 붙는 상태로. 그러니까 일단 누르고 있는 위로 쳐올린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지. 접점이 떨어진 상태로 정지점에서. 그래놓고 수신기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복구를 한번 눌러줘. 그러면 이게 지속 접점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요것도 떨어지고 요것도 드라이버를 쳐올린 상태에 접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쳐올린 거지. 그러면 NC 접점이 동작되면 이걸 시켜서 기계적으로 드라이버를 올려가지고 동작시키면 떨어지지. 떨어진 상태라고. 그러면 수신기에서 복구하면 이것도 복구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놓으면 다시 동작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올린 상태에서 접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신기에서 복구를 눌렀을 때 복구가 되냐고 물어봐. 복구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놔도 돼.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주펌프나 A펌프를 그렇게 해야 되고 중화펌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렸을 때 자동으로 꺼지고 놨을 때 들어온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세 가지를 그렸는데 이게 철편이 밑으로 수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은 철편이 밑으로 자동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상승했을 때만 이게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압력이 점점 떨어지면 이게 밑으로 요 세팅된 정지점 이하로 딱 되면 딱 떨어져 버린다고. 딱 밑에까지 최대한 내려온다고. 압력이 저하되면. 그럼 저점이 붙겠지. 그러면 PSLO가 수신반에 PSLO의 마이너스를 스위칭하게 마이너스에 스위치가 마이너스 쪽으로 붙여져가지고 스위칭해 있는 거니. PSLO를 동작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저하된 상태에서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쭉 밀어주면 점점 올라가는 중이겠지. 여기는 이제 압력이 상승되는 중이겠지. 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요렇게 되면 중간에 요렇게 접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게 완전히 이 정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요건 기동점에서 이 압력이 저하되면 떨어져서 기동점이잖아. 기동점에서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쫙 차면은 완전히 올라가서 정지점에 이 동작하기 전까지는 이게 중간에 올라가는데 접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 상태. 요 상태에 있다가 정지점이 딱 올라가면 그때서 착하다 가면서 스프링이 있어요. 요거 레바 요 압력 가동 철편이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스프링에 의해서 착하다 가고 어느 정도 요 스프링 힘을 이기면은 이쪽으로 딱 위로 접점이 딱 달라붙는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간이라 상승 중이나 압력이 저하되는 중이라 해도 중간으로 이렇게 접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요. 완전히 이 상승 중이라면 완전히 정지점에 가야 착하다 붙는 거고 저하 중이라면은 접점이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요 두 단자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압력이 점점 감소한 다음에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요 기동점에 완전히 갔을 때 압력이 그때야 착하다 가고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그린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전 상태를 정지 상태에서 기동 상태로 이게 압력이 저하되는 순간이라면은 그걸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접점이 떨어진 상태를. 그랬다가 기동점에 딱 내려왔을 때 그때야 그 압력의 접점이 딱 붙어버리는 거고 기동점에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면은 이것도 그대로 접점이 붙어 있다가 정지점에 딱 갔을 때 그 순간에 정지점에 도달한 그 순간에서 접점이 딱 들어가고 떨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개 이쪽으로 옮겨가면 이 두 개는 오픈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지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런 중간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정지점에 딱 가면 요 두 단자가 오픈이 되잖아. 압력이 상승돼가지고 세팅된 정지점 가면 여기 이제 가동 철편이 착하다 위로 올라가면 접점이 그때서야 여기 붙어 있던 게 위로 올라가지고 요 두 점을 기준으로 할 때 개로가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요 사이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화 펌프는 즉시 정지가 되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화 예비는 여기가 정지가 돼도 수신기의 지속 접점에서 계속 펌프는 운전되고 있는 중이다. 정지를 시키려면 수신기에서 옛날 수신기는 복구 스위치라고 돼 있어요. 복구라고. 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주거나 요즘 신형 같은 경우는 수신기 복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옆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은 수신기 복구, 그걸 눌러주면 초기화가 된다. 그러면 지속 회로가 풀려가지고
정지가 된다. 아시겠죠? 지금 설명한 게 이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요 밑에 부분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하단부 부분이. 그리고 요거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수건 내에 물을, 압력수를 채워주지 않은 상태면은 뭐 여러 가지 성능 시험도 안 한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만으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MCC, 펌프 제어반, 또는 ECC, 그러면 엔진 펌프 제어반, MCC 그러면은 전동 펌프 제어반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입출력으로 기동 정지되는 거 확인하고, 수신기에도 기동 정지가 되느냐, 뭐 그런 인위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압력 스위치의 철편을 조작을 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인위적으로 펌프는 안 돌아가게 하고 수신반하고 MCC 간의 동작 상태를 확인을 할 때는 펌프는 돌아가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MCC 같은 경우는 요 주전원 차단기가 있어. 그 내부에 요 모터로 가는 이 접촉자, 전자 접촉기를 1차 측을 차단기가 있다고, 주전원 차단기, 펌프별로 요걸 오프 상태로 다 해놓고, 제어 전원만, 요 제어 전원 있죠, MCC나 요 제어 전원을 요것만 온 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온오프를 해도 자동으로 수신기하고 연동 확인 작업을 해도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접촉자는 붙어도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실제 펌프는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펌프 같은 경우는 실제 엔진 펌프를 돌려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런 상황을, 기동 상태를 전압이냐 접점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AC 220V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요 MCC나 ECC, 엔진 펌프 제어 센터, 거기에서 펌프 기동 신호를 줬을 때, 엔진 기동 신호를 주거나 전동 펌프를 기동 신호를 줬을 때 출력으로 확인용으로 220을 주잖아, AC. 근데 내가 하는 방식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DC 24V로 한다고 그랬지. 그러려면 접점을 이용을 해야 돼. 여기서 접점 출력을 통해서 수신반의 전원, 플러스는 확인, 수신기 확인, 플러스는 그냥 전원에서 플러스 24V 다 이렇게 콤목콤목 해놓고, 요 회로에 마이너스 단자들을 각각 이렇게 스위칭해 주는 거예요. 여기 접점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CC가 잘못 만들었으면 거기서 이제 릴레이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AC 220 릴레이를 붙여가지고 확인 출력 단자에다가 AC 220을 릴레이를 붙이면은 MCC가 기동되거나 여기서 ECC가 기동됐을 때 22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C 220 릴레이를 동작화시키면 그 접점을 통해서, 노멀 오픈 접점을 통해서 이걸 DC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여러 번 설명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그 엔진 펌프에 절취하는 자동 정지 수동 버튼이 있고, 충압 펌프를 예를 들어서 엔진 펌프 제어반에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동 정지 수동 모드로, 이 운전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동 정지 수동. 정지로 놓으면은 수신기에서 자동 입력을 해도 안 돌아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압 펌프도. 요건 엔진 펌프고, 이건 전동 펌프를 충압 펌프로 사용하죠. 충압 펌프에는 그 전동 펌프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전동 그걸 갖다가 MCC랑 똑같아요. 충압 펌프 제어하는 거는 여기 ECC 내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정지로 하면 무조건 안 돼. 평상시 다 테스트가 끝나고 중공검사가 딱 끝나고 나면 자동 모드로 다 돼야 해서 이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수동으로 돼 있잖아. 수동으로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정상 상태에서 수동으로 여기에 만약 ECC에서 충압 펌프를 제어를 한다고 수동으로 막바로 그냥 돌아가. 계속 돌아가. 수동으로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자동으로 놔야지. 이쪽으로 자동을 딱 누르면 버튼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동 쪽에서 푹 들어가고, 반대로 요거 수동 눌렀을 때 들어갔지만은 자동으로 할 때는 반대로 자동이 이것처럼 들어간다고 누르면 수동은 튀어나오고. 자동 모드로 해야 돼요, 필히. 그리고 정지로 해서도 안 되고. 자동으로 놓으면 불이 들어와, 여기에 자동에. 그리고 정지로 놓으면 여기 정지에 불이 들어오고, 수동으로 눌렀을 때는 전부 수동 보일 때는 수동에 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정상적인 모드는 자동 모드로 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엔진 펌프는 자동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서 테스트할 때는 자동 모드로 해놓은 상태, 실제 할 때는 수관내 다 되고 시운전할 때는 자동 모드로 해놓고 해야 되고. 아시겠죠? 근데 그 이전에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럼 정지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전압을 220을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 내부의 속성을 다 알아야 돼.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거 있어요. 그 동영상 참조하세요. 자세하게 설명한 거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수동 상태로 놓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압력 챔버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도 있잖아. 전자식 압력 스위치. 챔버식 압력 스위치는 NC 접점이라서 NC 접점은 상시 폐로 접점을 얘기하는 거죠. 상시 폐로 접점은 이렇게 붙어 있는 접점. 상시로 그린다고 그랬지. 접점 상태는 상시 폐로면 어떻게 닫혀 있는 거잖아. 접점이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시 개로 노멀 오픈이죠. 상시 개로 상태는 접점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이 접점이 요거는 상시 개로는 우측에가 있고 떨어진 상태로, 그 다음에 요게 상시 폐로는 좌측에서 붙은 상태로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은 봐봐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게 요게 동작하면 이렇게 붙을 것이고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떨어지려면 이쪽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 이유 되겠죠. 이게 왜 좌측에 오고 이게 우측에 오는지. NC 접점이 붙어 있다가 동작하면 떨어지려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못 가자는 얘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동작하는 방향으로 이건 붙어서 이쪽 방향으로 동작하고 이건 떨어져서 이쪽 방향으로 붙어. 왜 접점이 상시 폐로일 때는 이쪽에 붙은 상태고 개로일 때는 이쪽에 떨어진 상태인가 이해되시죠? 그 원리만 한쪽 방향 좌측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는 게 상시 폐로고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거를 상시 개로. 이게 붙으려면 좌측으로 붙어야지. 떨어지려면 좌측으로 떨어지고. 이해되시죠? 이거는 압력 챔버식은 상시 회로식이고 그 다음에 전자식은 상시 개로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NC 접점은 수관내 압력이 상승하여 정지점일 때는 접점이 동작하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 붙어 있다가 동작하면 압력에서 밀려가지고 떨어지겠지? 동작하여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떨어진 접점이 동작대 떨어진 접점이 수관내 압력이 저하가 되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기동점까지 확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접점이 확 하다고 복귀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복귀한다고 그래. 붙어 있는 상태가 압력에 이게 떨어지는 걸 동작해서 떨어지는 거고, 이 떨어져 있던 접점이 붙는 거는 압력이 저하로 인해서 기계적인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서 복귀해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해서 떨어지고 복귀해서 붙는 거예요. NC 접점은. 근데 이거는 반대지. NO 접점은 전자식에 사용하는 거는 챔버식 거는 반대로 NO 접점은 동작하면 붙고, 아까 동작하면 이건 떨어졌잖아요. NC는. 이거는 전자식 압력 스위치는 동작하면 붙고 그 다음에 복귀가 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 서로 반대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상호 작동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기동점에서는 붙어야 되고, 압력이 기동점일 때는 붙어야 돼. 그 펌프 기동점이라는 건 뭐예요? 압력이 저하되니까 펌프야 네가 돌아서 압력을 채워라, 그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기동점일 때는 붙어야 되지. 압력이 저하된 거예요. 기동점은. 그다음에 정지점에 딱 가면은 압력이 찼으니까 더 이상 돌지 마라. 접점이 붙었던 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수관내 압력이 저하되면 붙어야 되고, 압력이 차면은 정지점에 가면은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동일하다. NC나 NO나 똑같다. 서로 반대의 개념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동점에서 붙은 접점은 정지점에서 떨어질 때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진다 그랬지. 붙어 있는 상태를 기억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한다. 기억한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정지점에서 떨어진 접점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기동점에서 붙을 때까지, 기동점에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점까지 가겠지. 그렇게 붙을 때까지는 그 중간 상태는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점도 동일하다. 이해되시죠? 이건 펌프 4대까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계 설비 쪽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거 기동점하고 정지점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동되면 불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 이게 펌프 1이 주펌프, 펌프 2가 예비 펌프, 그다음에 펌프 3가 충합 펌프라고 그래. 그럼 각 펌프마다 기동되면 불이 들어오고, 정지되면, 정지 상태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고.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기동 상태인지 정지 상태인지. 그다음에 현재 압력. 기동 압력을 펌프마다 이렇게 콜을 해가지고 각 펌프키를 누르면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기동 압력이, 정지 압력이 토글되죠. 한 번씩. 여기 설명서 있죠. 여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돼.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기능 설명하는 거, 어떻게 세팅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참조를 하시면 돼요. 여기 단자대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잖아. 위에가 24V. DC 수신기에서 저는 24V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무극성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 전화해서. 극성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무극성이요. 뭐 안에 다이오드 4개가 있겠지. 무극성으로. 이게 부하 측이고, 이게 소스 전원 측이고, 부하 측이잖아. 그러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극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면 된다 그랬지. 하고, 이쪽으로 올 땐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쫙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지. 그러면 다이오드.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든 이쪽이 플러스, 서로 반대로 바뀌어도 항상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 무극성 회로. 극성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다음 2개씩, 펌프 1, 펌프 2, 펌프 3, 펌프 4.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항상 결선할 때는 내가 정해서 1번 역에는 주펌프를 세팅했어요. 2번에는 A 펌프로 선을 연결했어요. 3번에는 충합 펌프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구두로 전달해줘야 되고, 안에 보면 라벨에 옆에다 적어놨어요. 1, 2, 3번.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앞에다가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적어가지고 붙여줘. 거기다가 전면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봐. 안 맞으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2번 일해야 돼. 그리고 종단장 여기 보이죠? 여기 자체적으로 PCB에 이렇게 종단장이 붙어 있잖아. 여기 2단자에 하나씩. 선 가려서 안 보이면 대충 보이죠? 4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저항이 우리 색깔 저항 있잖아. 그 있는 경우도 있고, 고개 없이 여기에 보면은 요런 뭐 저항이라고, 모양은 저항이 아니야. 저항의 성질을 갖는 거를 PCB로 아예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항이 안 달리면 한번 재봐. 거짓말인가. 딱 10kg 나와요. 저항 렌즈다 놓고 딱 하면. 그 저항이 내부에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쟀을 때 이런 것도 없고 저항도 안 나온다. 저항 렌즈에 대해서.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돼. 의심이 많아야 돼. 다 저항이 나오는가 제대로. 저항이 안 달렸으면 저항이 나오는 거 한 번씩 재봐야 돼. 저항 렌즈다 놓고 테스터에다가 이렇게 저항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 저항이 없고 이 안에 PCB에 저항 성분 가진 그런 걸 갖다가 만드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번 저항 재봐. 10kΩ씩 나오는가. 2단자씩 양단에. 요거는 노멀 오픈 접점이에요. 전자식은. 신경 끄고.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신호를 넣을 때는 똑같아. 노멀 오픈이니까 정지점에 갔을 때 노멀 오픈이겠지. 정점이 압력이 최고 높잖아. 레벨상으로 본다면은. 요게 충합 정지요. 그 다음에 충합 기동이잖아. 그 다음에 주 기동. 그 다음에 예비 기동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여기는 주 예비 정지. 예? 이렇게 되는 정지. 요건 기동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평상시에 수관 내 누압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잖아. 그건 아무리 뭐 배관을 잘해도 누압이 생기니까 파킹, 펌프에 패킹 있는 데서 그쪽으로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기동점이 충합 펌프가 최고 높아요. 기동점이. 그럼 여기서 먼저 기동이가 쭉 가가지고 어느 정도 요 밑에서 수압을 관리를 한다고. 충합 펌프가 이렇게 자동으로 기동 정지해서. 이거는 비지속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 화재 같은 뚝 떨어지겠지. 여기서 하면 충합 펌프 돌겠지. 확 떨어지면은. 그래서 돌지만은 요것도 더 떨어지면 여기서 2대가 돌아요. 그래서 충합 펌프는 여기 쪽은 정지되고 주펌프만 이렇게
기동돼 가지고 여기 되는 거 중압.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중압의 정지점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 같이 들어오면 조금 낫겠지. 예? 주범프하고 보탬이 되겠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개념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정점인데 뭐 그렇게만 알고 계셔. 나머지는 뭐 여기 릴리프 배관점에서 정지점이지만 더 올라가서 그거보다 릴리프가 동작하게 되면 압력이 실질적으로 접점은 떨어지지만 정지점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간다. 여기다 딱 맞출 수도 있어요. 릴리프 밸브를 맞출 수 있는데 너무 근접하면 이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동작점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압력이 쭉 올라가도 여기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간다 그랬지. 예? 왜냐하면 수온 상승 방지로 해서. 예? 이렇게 되면은 밸브가 만약에 잠겼을 때 오동작 해가지고 잠겼을 때 여기서 수온이 상승되지 않는 압력점에서 릴리프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게 없다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이게 오동작 했을 경우에 계속 공회전 하는 거 압력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온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관계통도 보여주고 그런 수온 상승 방지로 해서 여기다 릴리프 밸브를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릴리프 밸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순환 배관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이 이렇게 이제 열렸다 닫았다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 배관이 내려가가지고 수조 쪽으로 다시 이렇게 리턴한다든가. 요게 어디서 달리냐면은 밸브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토출축 밸브거든. 그래가지고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흡입식 밸브. 이 흡입 밸브예요. 그러면 이게 밸브가 있고 요게 요 토출축에 밑에 보면 체크 밸브가 있어. 체크 밸브 하단인가? 체크 밸브하고 요 흡입축 밸브하고 중간에 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 요 릴리프 밸브를. 그러니까 그게 요렇게 생긴 거 있어. 요만해. 주먹튀기만해. 주먹보다 약간 작아.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 번 강의하면서 내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잖아. 보시라고. 요게 옛날 수신기인데 이렇게 복구 버튼이 있어. 전면에 보면은 복구 버튼 한번 눌러주거나 계속 누르지만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한 번만 복구 버튼이나 수신기 버튼 여기 신형이거든. 여기 구형이고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불 전체가 깜빡하고 순간적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 죽는다고 그래. 전원이 나가면은 순간적으로 다 꺼내져가지고 초기화된 거예요. 그래 놓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전원이 들어온다고. 동작된 지속 접선이 풀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수신기 버튼 마찬가지요. 이거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옛날 건 복구라고 써 있고 지금은 수신기 복구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수신기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펌프, A펌프 지속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예전에는 주펌프, A펌프도 정지점이 자동 정지가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 기동, 자동 정지 그렇게 했는데 좀 이따 얘기하자면 좀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8년도 12월 25일 이후에 주펌프라고만 나와 있는데 예비펌프도 주펌프에 준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주예비라고 해야 되지. 주예비펌프의 정지는 수신기에서 복구 또는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하였다. 2008년 12월 25일 이후부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설비가 최소로 작동하는 경우 옥내 소화전 5개를 기준으로 할 때 소화전이 5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구역별로 하나씩 있죠. 5개가 몽땅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5개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화재가 확대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주펌프의 전격 토출 능력을 보통 650리터 분당 650리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게 되면은 130ml란 말이야. 분당. 근데 여기 펌프가 일단 들어오면은 분당 650리터의 그 압력으로 밀어주는데 130 사용하는데 압력이 쌓여요, 안 쌓여? 그래서 만약에 자동기동 자동정지 같으면 그럴 경우 압력이 쌓이면 정지했다가 금방 내려가겠지. 내려가면 또 기동되지. 펌프가 내려가면 또 정지점이 올라오면 얼마 안 돼서 금방 또 정지하겠지. 그랬다가 쭉 금방 내려오면 또 그러니까 이게 펌프가 기동됐다가 내려왔다 기동됐다가 내려왔다 정지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야. 기동하고 정지하는 걸. 이렇게 되면 금방 기동하고 기동 정지하고 막 이 기동절 용량이 큰데 전력 계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펌프가 고장이 되겠지. 이 빈번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 압력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방사 왜 소화전에서 호수 끓여가지고 방사를 해야 될 건지 자꾸 이게 압력이 장난이 아니야. 놓치면 막 요동치면 사람 다쳐. 깨져, 머리 깨져.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단 말이야. 이게 소방관이나 여기 살수하는 사람이 막 출렁출렁거린단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기동하면은 아까 2008년 12월 25일 이후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수동으로만 지속 상태로 되라는 얘기가 결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속 상태로 해가지고 정지할 때는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나 수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 수동으로만 정지하도록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애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살수하고 펌프도 고장이 안 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거 보고 기동정지가 반복되는 걸 보고 단속운전이라 그래. 단속운전을 안 하고 방사압이 일정하지 않게 막 출렁거리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일단 도로면은 계속 돌아라. 죽어도 고다. 다만 내가 정지할 때만 정지해라. 그래. 수동복구를 누르면 넌 정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하고 끝날게요. 편도 190km인데 왕복이면 몇 킬로요? 380km 아니야. 피곤하기도 하고 뭐 출퇴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래서 그 인간관계 협조도 잘 안 해주고 마지막 날 철야했다니까. 입선 좀 쳐달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내가 핑계대는데 내가 그런 거 들어줄 이유도 없잖아. 뭐 안 되면 안 되는데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그 뭐 내가 뭐 혼자 몸으로 입선 뭐 선도 안 껴주고 그런데 그거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이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철야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 없어. 아유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밤 뭐 세워가면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철야 하고 싶은 그런 철야라는 건 없어 내 생전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게 철야가 되더라니까. 딸딸이 업체 가면 그게 피곤해. 그 바람에 철야하는 바람에 피곤하니까 이게 아까 내가 다 설명했잖아. 주 예비는 일단 기동되면 수동으로 정지해요. 이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막 졸리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헤맸던 적도 있는데 수신기에 보면은 복구 스위치가 있고 요거는 초기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건 자동 복구 스위치는 뭐야? 자탐에서 테스트할 때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접점이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 지속 회로 접점들이 딱 여기 다 회로에 이게 접점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끊어놓으면은 지속 접점은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접점이 마이너스하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주고 감지기 테스트할 때는 이걸 안 누르면은 지속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줘야 되잖아 복구 스위치를.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를 눌러서 떨어진 상태로 요거는 이제 그 복구 스위치는 자동 기동, 자동 정지지. 한번 누를 때는 끊어지지만 놓으면은 스프링이면서 자동으로 복귀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꺽쇠가 있잖아. 접점에. 이렇게 꺽쇠가 있잖아. 그러면 한번 누르면은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은 붙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붙어있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동 기동 자동 정지 유지형 스위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그리고 꺽쇠로 그려져 있는 거. 이 꺽쇠로 그려져 있죠. 꺽쇠로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신발을 잘 봐야 돼. 신발을 잘 보면 여기 한번 눌러주면은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눌러줘야 붙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구나. 이걸 잘 봐야 돼, 심볼을. 그래서 이걸 일단 자동 복구를 적용을 하려면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떨어지지. 그럼 이게 아무리 눌러봐야 마이너스 이게 이쪽으로 안 는다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속 회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감지기를 동작했을 때만 이게 경보 신호가 들어가고. 응? 예를 들어서 뭐 감지기 그 테스터 봉 있잖아. 그걸 열이나 연기로 했으면은 일단 열로 했으면은 감지기를 빼놓으면은 신호가 죽잖아. 그러면 요게 접점이 동작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 안에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 오픈이 된 상태. 그러니까 감지기를 빼버리면은 자동으로 이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눌러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거하고 연관관계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탐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해봐. 내가 얘기한 대로 거짓말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펌프도 동작했을 때 PS 릴레이에 지속접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걸 이거를 귀찮아. 이것만 꺼놓으면은 자동으로 복구되겠지. 해봐. 안 돼. 펌프, 죽펌프, 예비펌프만 갖고는 이 회로하고 관련이 없어. 이 자탑은 이렇게 복구 스위치에 모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마이너스에 이 스위치에 제어를 받지만은 펌프의 지속접 회로는 마이너스로 직접 연결돼 있다고. 주 예비는. 충합펌프는 여기 어떻게 내는지 뭐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충합펌프는 어차피 지속회로가 없으니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 지속회로가 없어 충합펌프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 자동 복구 스위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주 예비도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 이거는 지속 접점이 있지만은 마이너스가 직접 연결돼 있다. 이 스위치와는 별개로 이걸 눌러도 이거는 자동 복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은 버킨 거면 아까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자동 복구 스위치는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0점 연결됐으니까 펌프 주 예비는 그러니까 테스트 할 때마다 주나 예비 펌프가 기동돼 가지고 운전 상태라면은 필히 수신기 복구 스위치를 한 번씩 눌러서 수신기를 초기화 시켜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